저기요. 네? 번호 안 줘요. 아니 글쓰기 첨삭 받으라고. 어딘데요? 네, 오늘 글쓰기 첨삭을 할 저는 이제 역행자 작가이자 이상한 마케팅 대표 자청이라고 하고,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매출 80억을 만들었던 러브미 겸입니다. 제가 9월에 책을 냈습니다. 근데 책 개의 거의 세종대왕급이신 자청님에게 뭐. 피드백을 받으러 왔어요. 오늘 여기에서 잘 받으면 저도 베스트셀러 되겠죠? 당연하죠. 글쓰기라는 게 내적 글쓰기랑 외적 글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내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를 내적 글쓰기라고 말을 하고, 외적 글쓰기라는 거는 마케팅 글이 될 수도 있고 책을 내는 행위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원분들이 있었으니까 직원분들한테 해고 통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이제 외적 글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첫 도입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쇼핑몰로 성공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공식이라는 게 그냥 있잖아. 너무 쉽죠? 쉽다고? 네. 이 자신감 뭐야? 쇼핑몰 하실래요? 돈이 안 돼가지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4가지 공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 설명할 때, 책 만들 때, 뭐 인스타그램 만들 때 표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모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첫 문장에서는 충격을 줘야 돼요. 뭔가 특이해야 돼. 유튜브도 첫 문장이 중요하고 상세 페이지도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처음에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걸 보여야 돼요. 네 번째는 스토리라인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이 처음 시작하면은 자기계발서든 아니면 소설이든 뭐가 됐든 처음에는 논리적인 글보다는 스토리라인으로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블로그에 쓴 글 같은 경우에도 첫 문장이 영하 10도에 스쿠터를 타고 나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게 이제 제 블로그의 첫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제가 경험한 걸 쓰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봐야 될 거는 표본 이론, 모텔 이론, 첫 문장으로 충격 주기, 네 번째 스토리라인. 이거에 대해서 이 한 문장을 보고 제가 다 피드백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글은 허접한 글에서 굉장히 좋은 글로 탈바꿈이 될 확률이 생기겠죠. 일단은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같이 화면을 멈추셔도 되고 지금 간단히 보셔도 돼요. 이 글의 의도가 뭔가요? 글에는 무조건 의도가 존재하거든요. 외적 글쓰기의 경우 이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한지가 중요해요. 이루고 싶은 거는 솔직히 없고, 제가 이 책을 냈을 때 보는 사람이 나도 대한민국의 여자인데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될 수 있을까? 주변에 여성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이 우리 지역엔 없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리고 내 얘기를 통해서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용기와 자신감,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목은 패스를 하고 내용을 볼게요. 책의 내용이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지금껏 당신이 알고 있던 당신은, 왜 눈치 보시죠? 지금껏 당신이 알고 있던 당신은 당신이 아닐 수 있다. 아니 왜 잘했는데 왜? 오. 아니, 못했는데 그냥. 너무 못했어. 그래서 저는 이 문장에서 설마 또 없나? 그냥 맨날 헷갈리네. 일단은 첫 번째는 모텔 이론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모 친 거에서. 일단 첫 줄에서 저는 호기심을 좀 자극하려고 멋있어 보이는 말을 좋았어요. 넣었는데, 근데 이 말을 듣고 다음을 읽고 싶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는 거는 당신의 가장 큰 결핍을 찾아라예요. 전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 근데 그 상태에서 남자는 이 여자와 사랑을 이제 이루고 싶어.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 상태에서 말 걸자마자 우리 모텔 갑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싸대기 맞죠?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 나를 언제 봤다고. 결국에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이 정상인인지, 번듯한 직업은 있는지,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성실한지, 바람둥이는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대화나 데이트나 연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모든 거를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귄다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시작하자마자 당신의 가장 큰 결핍을 찾아라 이러면은 바로 이탈돼요. 저는 직설적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누군지 모르잖아, 황낙엽이 누군지. 물론 뭐 CEO에서 어쩌고 됐다고 하는데 이게 증명이 된 게 아니잖아. 아니면 아예 그 증명을 다 쓰고 80억 매출까지의 그런 거를 증명을 한 다음에 이걸 하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첫 번째는 그게 문제였다고 저는 보고, 이러면 여기서 네가 뭔데 떠들어, 네가 뭔데 나보고 호텔 가자고 해 하면서 이탈되는 거야. 그렇다고 처음부터 잘난 척을 하고 들어가는. 그래,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 잘난 척도 없이 명령어로 너 똑바로 살아 미친놈아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하잖아. 내 스타일은 그거지. 아니 그게 서두에 제 얘기를 조금 넣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서 요즘 릴스가 떴어. 뜨자마자 너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열심히 살자. 아니 그걸 보자마자 넌 뭔데 떠드는 그치, 거야? 그치. 너 프로필이 뭔데? 너 얼마나 성취가 있는데라고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굳이 처음부터 불쾌감을 줄 이유는 없는 거지. 예쁘장한 여자가 그렇게 하는 순간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는 예뻐서 된 거잖아. 나 그 말 제일 많이 들어. 나 아니거든 사실. 쇼핑몰도 얼마나 없이했어. 아 그쵸. 저는 알죠. 저는 오래 봐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난 이상한 마케팅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그냥 실력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첫 번째는 모텔 이론을 위배했어. 그래서 여기서 명령문 하는 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대박 꿀팁이다. 아 진짜 뭐 앨런 머스크 뭐 아니면은 뭐 진짜 한 몇천억 자산가야. 그래도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작가로서요. 아예 무명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스토리라인이면 좋아요. 인간은 논리로서 설득하려고 할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설득을 좀 안 당하려는 게 있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잘 된 책들은 처음에 무조건 스토리라인이 나와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봤어요? 네. 그것도 처음에 이 어린 나이에 이 주인공이 부자 아빠와 가난 아빠의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시작해. 부의 추월차선 봤어요? 거기서 람보르기니 등장하면서 주인공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죠. 그게 스토리라인으로 시작하는 거야. 제가 쓴 책 역행자도 그 라인을 따라서 처음에는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게 좋구나. 그래서 지금도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드백을 하면은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결국 결론적으로 스토리라인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죠. 이건 지금 제가 새로 간단히 쓰다가 그냥 만 거고, 스토리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 로맨스 영화에서 남녀가 갈등을 겪고 오해를 하다가 어떤 사건을 겪고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 러브 라인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영화에서 시작하자마자 둘의 결말을 보여줘. 둘이 잘 돼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화가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미없어요. 영화가 망하죠. 네, 안 봐요. 지금 이 글이 그렇습니다. 결국에 처음에 비극을 먼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스토리라인은 잘 살다가 떨어졌다가 뭐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도 되고, 어려운 포인트가 무조건 나와야 돼, 스토리라인은. 근데 지금 40번의 이사를 했다. 결국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걸 해. 근데 웃긴 게 이게 결국에 스토리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결핍을 찾아라! 나 이미 이제 잘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시작해.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 이미 결론을 보여주고 나 이미 졸라 잘났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이게 시작이 되니까 여기서부터가 별로 공감이 일단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어쨌든 자기계발 서적들은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많이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흑수저라는 단어를 저는 안 쓰면 좋을 것 같아. 왜요? 트렌드 한다는데. 이런 책을 소비하는 사람은 흑수저가 진짜 지겹게 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이걸 뭔가 창의적으로 변환을 하던가 안 쓰던가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쓰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고리타구나. 뻔한 이야기가 되겠구나라고 전체적으로 그냥 같이 하락을 빡 먹어버려요. 그래서 요즘 책들 중에서 만약에 자기계발서를 보러 갔어.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말아라, 이게 1장의 제목이야.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해라, 뭐뭐 해라라는 어법으로 만약에 돼 있는 책이 있다고. 그게 40개가 있어. 그거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왜냐면은 그게 20년 전, 30년 전에 자기계발 서적의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게 지금에는 완전히 이제 고리타분해졌죠. 예를 들어서 이 유부녀지만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거기서 여자들은 물론 잘생겼으면 결과는 다르지만 이게 보통은 싫단 말이야. 그치. 왜냐면 너무 뻔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상징하는 게 고리타분하겠구나를 다 상징해. 근데 그걸 창의적으로 하거나 웃기게 되면은 달라지겠죠. 그런 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상 너무 뻔한 거를 해버리면은 전체를 그냥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흑수저라는 단어가 나올 바에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은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잠시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조금 뭐 멋있게 변형을 할 것 같아. 뭐 그렇게 하거나 그거 없이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초반에 흑수저가 나오는 순간 흑수저를 했는데 잘 됐다는 이야기겠지? 너무 뻔해지니까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좀 뻔한 말들. 그래서 첫 문장에서 직관적으로 충격 주기 이런 것도, 첫 문장을 위에를 날린다고 치고 지금 이거를 본다고 할게요. 태어나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40번의 이사를 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 근데 직관적이진 않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라면은 아예 이때 어떤 방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고, 18살 어린 여자아이가 시멘트 바닥에서 찬물로 샤워한다는 거는 뭐뭐 했다. 감정을 팍 느끼면서 상상만 해도 춥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 한다던가, 나는 20살까지 20번의 이사를 다니면서 나는 죽어 있었다. 뭐 예를 들면 내 영혼은 죽어 있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죽었어? 이 인간은
공포, 죽음, 위협. 그래서 우리가 스릴러 같은 영화나 어떤 영화를 보면 처음에 누군가가 살해되는 장면이 시작되면 되게 몰입감이 확 가거든요. 조금 뭔가 충격적인 거를 어떻게든 첫 문장에서 저는 갔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만 더 피드백을 하면은 지금 올과 냈어. 근데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은 위기가 있고 해결이 있어.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키가 있어야 돼요. 모든 스토리에 키가 있어요. 가청 역행자 스토리도 보면은 개찐따였어. 근데 그 키가 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중간에 지한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렇게 무언가가 하나의 키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예를 들어서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채널을 키운다라고 제가 고심하던 때가 있었어. 뭐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요. 근데 이상한 마케팅 채널은 표본이 낮아서 절대 키울 수 없는 10만 넘어가는 채널이 없거든, 마케팅 채널 중에. 그런 위기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황나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 키가 되면서 10만이 돼. 그래서 키포인트가 있어. 근데 지금 보면은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웠대. 근데 갑자기 3년 만에 국가고시 합격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어떤 계기라는 게 있거든요. 스토리라는 게 있고 뭐 부모님의 어떤 뭐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감정적인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독려했던 어떤 사람의 설득이 있었다던가 뭔가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스토리라인이 없고 그냥 갑자기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3년 만에 국가고시 합격했다라고 나와버리니까 스토리가 아무런 감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본 적 있어요? 뭐 기묘한 이야기라던가 어떤 드라마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승전결이 40편으로 되어 있지만 한 편 한 편당 무조건 거기서 위기가 있고 그게 해소가 되면서 한 편이 끝나요. 스카이캐슬이 됐건 뭐 워킹데드가 됐던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약간 영혼이 지금 나간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어떻게 수정해야지? 여기에서 제 머리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내 걸로 바꾸지? 그게 간단하죠. 처음에 이 명령문 그냥 다 지우고 스토리텔링 들어가면 되고 첫 번째. 그리고 이 중반에 기승전결을 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어떤 키가 빠졌잖아. 그럼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넣으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첫 문장을 신경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30분만 더 써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흑수저라는 이런 고리타분한 단어들 사람들을 뻔하게 만드는 거 그냥 지우고. 근데 지금 네 가지를 한꺼번에 피드백 받다 보니까 멘탈이 터진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쉬워요. 키를 중간에 넣고 중간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 과정을 쓰면 되겠다. 고리타분한 단어 뺀다. 첫 문장 신경 쓴다. 모텔 이론에 따라서 처음부터 결과물을 보여주거나 처음부터 어떤 명령문으로 상대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굳이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복습을 하면 되겠죠. 아니 뭐 지적한 게 아니라 탈탈 턴 것도 아닌데 왜 멘탈이 터졌어? 아니, 멘탈이 터진 게 아니라 이거를 보시는 대중분들이 이 글이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바꾸면 정말 좋은 글이 나올까? 결과물이 좀 궁금해요. 되게 좋다. 써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뭐 써온 거를 제가 그냥 간단히 조금만 수정해도 분명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했던 피드백 정도만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하면은 그러면 그 글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다면은 조회수가 1만 안 나온다면은 체인지 하겠습니다. 안 돼. 여러분 살려주세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100개 지적할 게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 장난이에요. 그래도 이제 직관적으로 여기 보시는 분들이나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정도만 했어도 이 글이 훨씬 재밌었을 것 같고 안 읽히는 글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수정하는 거 심리적 압박은 들겠지만 30분이면 할 것 같거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피드백도 하고 네. 숙제 검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주시느라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나요? 제가 초사고 글쓰기를 진짜 너무 유익하게 읽었거든요. 이렇게 글쓰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저자는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글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업가라 가지고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광고를 했다. 아니, 저는 진짜 좋았어요. 초사고 글쓰기가. 초사고 글쓰기 같은 경우에 네. 댓글에 제가 링크로 자료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PDF 있지 않나요? 네네네. 무료 버전으로 한번 보시길. 좋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